실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거고 점수로 반영되지 않게 검산으로 미리 막는 거야.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학에서는 더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실수거든? 우리는 당장에 3점, 4점도 아까운 상황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 장인이지. 뭐 계산 실수 2분의 1 안 곱하는 건 뭐 그냥 애교고 조건 빼먹는 건 기본이고 그래놓고선 시험만 보러 가면 무슨 자신감인지 실수 안 할 거라고 걱정도 안 했다니까? 그러면서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선 또 실수해서 나 진짜 바본가 보다 하면서 그 순간엔 실수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낀다 하더라도 금방 까먹고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었다니까. 그래놓고선 다음 실수를 대비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던 거야.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마 찔리는 사람들 몇 명 있을걸?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실수 장인이었었던 과거의 나처럼 10문제를 풀면 꼭 한두 문제는 실수하면서 수능날에 제발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빌고 있는 친구는 없도록 하자고. 알겠지?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가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실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거고 점수로 반영되지 않게 검산으로 미리 막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실수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과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검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뤄볼 거야. 이해하기 편하도록 실수의 종류와 유형을 구분해서 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과 실수를 잡아내는 검산까지 다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빡 집중해야 돼. 아시겠죠? 자, 가장 먼저 너희들이 자주 하는 실수부터 나눠볼 거야. 반드시 내가 어떤 종류의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면서 비슷한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인지하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 이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 첫 번째로 조건을 놓치는 경우, 두 번째로 계산 실수, 세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이해 안 되는 행동.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3번의 무의식적인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문제에 있었던 개수 2를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식을 옮겨 적다가 S제곱인데 S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으로 저 세 종류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공통적으로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바로 실수 노트를 적는 거야. 이 대부분의 실수는 무의식 속에서 습관처럼 나타나게 돼. 원래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실수 노트의 목적은 방금 얘기한 세 종류의 실수 중에서 어떤 걸 자주 하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을 또다시 마주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거야. 처음엔 광범위하게 느껴지겠지만 쓰다 보면 이 실수가 겹쳐지고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적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다음과 같이 먼저 세 종류의 실수를 나눠주고 먼저 그 문제의 난이도를 적어줘. 뭐 상중하 정도면 돼. 이건 너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야. 다음으로 실수한 내용을 적는데 최대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써줘. 마지막으로는 대처 방법을 적어주면 돼. 예를 들어 이 문제라면 난이도는 중정도가 될 거고 실수 내용은 사인 B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B를 구해야 되는데 암산을 잘못해가지고 틀려버린 거지. 이 대처 방법은 삼각비 하나를 구하고 나서 다른 것을 구할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변의 길이를 다 표현하고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풀어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어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겠어? 이 두 번째로는 가상의 시험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돼. 실수의 빈도가 줄어들 때까지. 내가 만약 어려운 3점, 쉬운 4점 같은 문제들에서 실수를 자주 한다면 그 문제들만 따로 세트 구성을 해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면서 이 반복해서 생기는 실수들을 체크하고 실수 노트에 적고 읽어가면서 그 빈도수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했다면 반성하기도 하고 내가 만든 대처 방법을 사용해보면서 실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실무에서 어려운 3점, 쉬운 4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수십 번씩 반복해서 시켜. 이렇게 되면 계산의 정확도와 속도는 물론이고 실수까지 좀 잡혀지게 되는 거지. 반드시 일관된 상황을 만들어 두고 그걸 반복 훈련해. 그래야 실수가 잡혀. 자, 다음으로 각 종류별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로 계산 실수의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글씨 또박또박 한 줄로 쓰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검산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먼저 암산하지 않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산의 중간 과정을 반드시 한 번 더 쓰기야. 이걸 해야 나중에 검산할 때 확인이 잘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들을 이 작게 중얼거리면서 말로 내뱉은 다음에 손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분모 분자 2를 곱해야겠네 하고 나서 2를 곱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을 한번 입으로 내뱉은 다음에 쓰면 실수가 조금은 줄어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다음 두 번째로 조건을 자꾸 놓치는 경우. 이건 너무 간단해. 조건을 다 끊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표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한 번씩은 좀 중얼거려봐. 그냥 기계적으로 슬래시만 쳐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 중에 내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왜냐면 예상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잖아. 결국은 실수
실수노트에 적은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그 과정을 천천히 쓰는 수밖에 없어. 뭐 조건을 옮겨 적는 상황이나 내가 쓴 풀이를 다시 쓰는 경우에서만이라도 매우 천천히 실수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하자는 거야. 알겠지? 분명히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실수의 빈도가 줄어드는 거야. 결국 실수라는 게 그 전에 무의식 중에 내가 했었던 행동과 이 사소하지만 나쁜 습관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올바른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 알겠지? 자, 이제 실수를 잡아내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검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제부터 진짜 승부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돼.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정확하게 푸는 반복 훈련과 이 실수 노트에 적은 여러 대응책을 통해서 실수의 빈도를 조금은 줄이고 와야 된다. 왜냐면 이 시험 때 풀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검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 이 검사는 있잖아. 맞은 문제 중에서는 내가 자주 실수하는 상황에서만 할 거고,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만 할 거야. 그래서 님들은 우선 실수 노트를 보면서, 그리고 실무 몇 회를 풀어보면서 내가 자주 실수하는 상황들을 체크해야 돼. 뭐 어삼시사의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막판에 실수를 하는지. 자, 검산 방법은 크게 3단계야. 자, 1단계는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역계산으로 그 문제에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2단계는 눈으로 30초 정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조건을 잘못 옮겼거나 이 계산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 마지막 3단계는 계산을 처음부터 내가 직접 다시 하는 거야. 이때는 가능하다면 계산 방식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좋긴 좋아. 자, 우선 역계산은 뭐냐면 내가 나온 답으로 문제의 조건이 맞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 검산의 과정을 보여줄게. 우선 1단계가 뭐라고 했지?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역으로 확인해 보자고. 그럼 K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를 집어넣어서 정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fx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걸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만큼에 대한 둘러싸인 넓이가 3이라는 거니까 정적분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들면 되겠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구나 라는 게 보여질 거야. 그러면 이 답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야? 내가 푼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보는 거지. fx식은 이렇게 전개했고 전개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k가 아니라 k제곱은 2분의 3이어야 되네 라는 거지. 그럼 k는 얼마? 루트 2분의 루트 3이 정답이었구나. 4번이네 하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라고. 근데 이때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더더욱이나 좋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지. 근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이렇게 식을 적절하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넓이 공식이란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지. 이 앞에 있는 식만 봐도 0에서 중근, k에서 실근 하나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그럼 얘가 되겠네. 그럼 얘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배웠단 말이지. 어떻게 되지? 12분의 최고차원 계수 12가 되고 k에서 0만큼을 뺀 거야. 몇 제곱? 4제곱만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넓이를 뜻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팍 붙여주면 되겠지.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쉬운 거고,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를 조금 덜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검사는 절대 문제를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검사하는 게 좋아. 물론 모든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실수하는 상황의 문제들만. 그래서 진짜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평소에도 엔젤을 풀 때 문제 풀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검산을 하는 연습을 해봐. 자, 오늘은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내용이 긴 것 같아서 진짜 빠르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알지? 실수는 진짜 사바사라서 이 방법들이 당연히 본인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의 검산 방식이 있다면 굳이 바꾸지 말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또박또박 예쁘게 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실수는 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검산으로 그걸 발견하는 거라고. 이제 더 이상 실수 안 할 때까지 무한 실무를 풀지 마시고 내가 알려준 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보자고. 자, 진짜 이게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집중하면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는 이제 꼭 들어야 될 공부 팁들로 다시 만납시다. 오늘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